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서울 수도권 아파트 진짜 하락은 오지 않았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요즘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하락론자들이 있어요. 하락론자들은 굉장히 신나 있어요. 그런 거죠. 지금 제 하락론자가 굉장히 신나 있고 상승론 펼쳤던 사람들은 굉장히 다급해하고 초조해하고 아니면 또 본인들의 내심 마음은 위태위태하지만 또 애써 웃으려 하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하락론자들, 지금까지 하락론자들은 이런 물 만난 물고기들처럼 굉장히 날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락한다 얘기하고 이제 하락의 진정한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가장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곳이 어디냐면 서울 수도권이죠. 서울 수도권 아파트에 진짜 하락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떠들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진짜 하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하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자, 여기 보다시피 그런 거예요. 우리 과거적 뉴스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가서 본다면 이용득 이명박 후보 노동강 우수 우려스럽다, 그런 거죠. 이명박 후보의 어떤 노동강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했어요. 노조 파괴 창조 컨설팅, MB 연선문, 이런 거죠. 파업으로 전체 산업이 뒤흔들려는 시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명박, 노조와 잘 지내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거죠. 노조가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노조는 봐줘, 그런 거죠. 노조는 봐줘. 다른 사람들이 시위를 해, 다 잡아버려. 쟤들은 다 잡아버렸는데 노조가 시위하면 일단 놔줘, 그런 거죠. 자영업자들이 시위를 한다고 다 잡아가. 노조가 시위해, 알았어, 봐줘.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시대는 끝났다. 노조와 잘 지낸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을 데려다가 밥도 먹이는 거죠. 밥도 먹이고 하는 거예요. 밥도 먹이고 술도 한 잔 사주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의 시그널은 무엇일 거냐? 그럼 간단해요. 이거 시그널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과거 노조와 잘 지내던 그런 정부에서는 너가 그런 거죠. 너가 구조조정을 하려 그래. 구조조정을 좀 빡세게 하려 그래. 그러면 너 감옥 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뭐냐면 너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알았어. 나 너 감옥에 안 보낼게,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너 털면 나와. 너 털면 감옥 가는데 안 털게. 그런 거에 안 털게. 안 털게 한 거죠. 그러면 마음 놓고 해. 마음 놓고 해. 그런 거겠죠. 그리고 까불어. 노조와 잘 지내는 시대는 끝났어. 노조랑 잘 지내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파업으로 전체 산업을 흔들려고 해? 야, 기업이 저기다가 좀 자율화 시켜서 그다음에 요거를 좀 인터넷에서 좀 팔아보려 하는데 너희가 이거를 방어를 하려고 그래? 막으려고 그래? 자동차를 좀 인터넷으로 팔아보려는데 막으려고 그래? 이런 것들은 자동화로 돌리려는데 막으려고 그래? 이런 것들을 저쪽 외국에다 지으려는데 너희가 지금 막으려고 해? 그러면 그런 시대는 끝났어. 너희는 못 막어. 이런 거죠. 너희는 못 막어. 노동관이 우스워 버려? 아니지. 무섭지? 이런 거죠. 무섭지? 나 무섭지? 이런 거예요. 나 무섭지? 이런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일단 등장하기 전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자산과 화폐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가격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분양가가 2배 이상 뛰어버려요. 그 전에 분양가가 2배 이상 뛰면서 구축들 가격이 3억 주고 샀던 게 막 6억으로 뛰어 있는 거죠. 구축들이 막 10년차 구축들이 막 그렇게 뛰어버려요. 막 가격이.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경제 자체가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경제 자체가 정체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산 가치와 화폐 가치가 2배 이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앞전에 있던 모습들이 상방을 가리키냐?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기존이 2배 이상을 넘어가 있냐 아니면 2배 이하로 넘어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방향성을 이미 나타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과거의 시대로 간다고 해서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미 대한민국은 무엇이다? GDP 자체가 대한민국의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기본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모아놨던 거다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기 힘든 상황,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 돼 있는 거죠. 힘든 상황이 돼 있다.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냐? 그리고 나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다? 그래. 노조와 자유지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자, 우리가 본다면 대한민국 2020년도, 2021년도에 2배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분양가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분양가가 뭐 8억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과천에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22년도가 되면 이 8억이 16억이 돼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있다? 없다. 왜 2배 이하로 내려왔으니까 그런 상황은 없다. 근데 왜 이때는 있었냐? 왜 이때는 있다? 왜 이때는 있었냐? 왜 있던 시절에는 왜 4억짜리가 8억에 갈 수 있었던 시대였냐? 왜 그때가 바로 초입구였냐? 그건 무엇이다? 여기 보이는 거죠. 대한민국의 GDP가 이렇게 내려와서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하고 대통령이 나는 노조가 잘 사는 세상에 꼴 보기 싫어요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회사에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 집을 2채 갖고 있다. 다 잘라. 다 잘라버려. 그럼 돼. 다 잘라버려. 일단 다 잘라버려. 나이 많다? 잘라버려. 이렇게 한 거죠.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불안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덜덜 떨리죠. 그런데 그러면서 경제가 뭐 이렇게 성장이 있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2만 7천, 2만 9천 이렇게 도달한 거죠. 그러면 3만이 거의 눈앞에 도달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건 뭐죠? 수출이죠, 수출. 즉 외부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부터는 와, 우리는 외부로서 돈을 많이 버는데 역시 내수가 문제야, 내수가 문제야.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거예요. 과거적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아요. 왜냐면 3만 달러 국가가 그런 거 여기 3만 달러 있죠? 이 3만 달러가 3만 8천 정도까지 가면 또 수출하고 4차 혁명 오면서 새로운 막 그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제조업에서 새로운 거 물건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5G용 이거는 레이더 요건 자율주행 필요한 뭐더라 그런 거 요거는 시트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갈 시트 막 이런 거 나오죠. 그걸 수출하고 막 또 산업 막 일어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만 8천 3만 9천 가면 왜 우리는 수출이냐 내수를 살려야 된다. 똑같은 일 똑같이 일어나요. 4만 달러 갈 때. 그거의 무한한 반복이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런 거요. 대통령이 노조랑 싸우는 동안 구조개혁이 일어나며 동시에 어떤 4차 산업 관련된 물건도 이제 판매가 돼요. 이런 것도 이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일어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해 산업 발전을 이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 안에는 이제 내수잖아요. 대한민국 내수 자체는 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수출해서 60억 명에게 팔아먹어야 되죠. 그래서 GDP를 끌어올린 다음에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하면 내수를 살려야 된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면서 이제 내수 살린다 하면서 이제 무엇이 일어난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복지 얘기 나오고 그냥 분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분배 얘기를 나오면 그래요, 여러분들. 분배 얘기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또 민주당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성장이 필요하니까 무엇을 하는 거냐? 성장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성장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장 이게 2배 이하 늘었다. 대한민국은 이미 GDP를 다 참고에 있는 거 갖다 썼다.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뭐 국민의힘
비슷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슷해진다. 어쩔 수 없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린 자산가치, 화폐가치를 보니까 2배 이하로 떨어졌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죠. 무엇이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더 이상 이걸 사줄 사람들의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2020년도부터는. 자,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어떻게 된다? 호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별게 없어요. 호구다. 그러니까 이때 영끌이죠, 영끌. 영끌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호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호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호구는 무엇이냐면 뭐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제 채널 보면 항상 제가 말하죠. 광역시 아파트, 광역시 4억에서 5억. 그다음에 서울로 넘어간다면 이거의 2배에서 2.5배죠. 그러면 10억에서 12억. 이게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가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게 광명으로 넘어가면 그런 거죠. 한 광명이 한 8점 정도니까 68, 8, 4, 4, 40% 정도 하면 한 7억이죠. 7억 정도. 신규 분양가. 그래서 과천 그렇게 해가지고 7, 8억선. 7, 8억선에서 저 위례까지 해서 7, 8억선. 그 다음에 서울의 비역세권도 한 7, 8억선. 그 다음에 서울의 역세권인데 외곽으로 밀려난다. 마곡 근처, 마곡이나 화곡동 막 근처로 막 밀려난다 하면 한 7, 8억선.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8사형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서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비역세권이면 10억 밑으로, 그다음에 역세권이면 10억 이상으로 하고 붙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있다는 거면 제 채널 보면 잘 아실 거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진짜 하락이죠. 그러니까 이 진짜 하락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래서 상승론자 있죠. 상승론자를 펼치는 인간들 있죠. 이 사람들도 이제는 상승론자들 자체가 확 줄어드는 시기 아니 뭐라 해야 될까? 이거 진짜라 이게 완전 바닥권이죠. 바닥. 이 바닥이에요, 바닥. 여러분들 이 바닥. 진짜 하락은 오지 않았다. 진짜 진바닥이죠. 진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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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바닥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진바닥이 오는 건 무엇이냐? 그래 여러분들 노조와 잘 지내는 시대는 끝났다. 대통령과 노조의 싸움, 이 힘싸움이죠. 이 힘싸움이 일어나야 우리는 진바닥을 보는 거예요. 이 힘싸움을 통해서 진바닥을 보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위기는 아니란 게 뭐냐면 지금도 이렇게 종기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위례가 좋다. 마곡이 좋다. 지금 위기가 온다 하지만 아니야. 강남 어디가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김대리는 어디를 샀어? 부장님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투자는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지금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인데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는 건 노조와 잘 지내는 시대는 끝났다 하면 김대리 예. 너 어디다 투자했어? 거기 투자했어. 그럼 넌 일단 구조적 명당에 네 이름을 올리겠어. 이렇게 돼야죠. 부장님이 대리한테 가서 하나를 좀 찝어줘 대리 김대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어 이게 아니죠. 김대리 성공을 했어 어떻게 잘 샀어 김대리 그러면 이번에 김대리가 명예퇴직을 하자 김대리가 나가자 우리 회사에서 김대리가 잘리자 그런 거죠. 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김대리가 2년 전부터 말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대리는 이러겠죠. 아니요. 저는요. 굉장히 하락을 많이 봤어요. 그걸 다 난리했어요. 저 지금 하우스 푸어예요. 하우스 푸어. 그래야 한 모습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바닥이에요. 그게. 그럴 때 언제다? 38,000. 대한민국이 38,000을 돌파한다. GDP가. 그러는 동안. 놀랍죠. 그래 여러분. 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 고간에 있는 걸 빼먹는 그 순간부터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3만에서 38,000 이렇게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GDP가 가고 있고 대통령하고 대통령 대 vs 노조가 막 싸워요. 막 싸워요.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자, 그러면 이때 뭐냐면 이때 신규 아파트를 분양해요. 신규 아파트를 분양해요.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가가 전혀 안 올라 있어요. 이 분양가가 동결이에요, 동결. 놀랍게도 동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게 미분양 난다. 아니면 경쟁률이 낮다 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GDP가 올라가는데 부동산 가치가 뭐 동결돼 있고 구축들이 막 가격이 하락하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죠. 미분양이 나고 이렇게 경쟁률이 안 붙은 이유는 그런 거죠. 뭐라고 설명할까? 그때는 인구의 문제다. 뭐 문제 막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말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뭐 지방으로 내려갔다. 지방에 뭐 훨씬 뭐 살기 좋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인력들이 많다. 막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막 쓸데없는 막 얘기를 갖다 붙여요. 막 그럴 때는 막 갖다 붙이면서 낮아진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경제가 발전했으면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는 거죠. 이때 구매하는 거예요. 이 끝단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구매를 하면 어떻게 되냐? 분양가를 또 올려야 되잖아요. 4만 달러 넘어가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4만 달러 넘어가려면 이제 일반 서울의 역세권이 있어요. 여기 강남 아니야? 그럼 그것도 최소한 한 19억에서 20억 분양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8억에 막 분양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이게 할인 분양이라 한다 해서 또 막 해요. 아무튼 10억 정도의 분양을 해서 그러면 이걸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분양가를. 그러면 여기서 또 한 10억을 먹고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 4만 3천 달러, 4만 4천 달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영국이에요, 영국. 여러분 영국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럼 영국은 무엇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아주 간단해. 영국이잖아요. 그러면 4만 달러 뭐 그 정도라면 사실상 축구죠. K리그 축구 K2에서 뛰어도 연봉이 한 2억 정도는 받아야 될걸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다. 예, 그런 거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4만 달러로 가면 그래 여러분들 그죠? 한 100억 정도 나와야죠. 축구 선수도 대한민국에서 그럴 거예요. 한 10년 후에 뭐 이야기일 수도 있죠. 4만 3천 달러, 4만 5천 달러 뭐 그러면 축구를 시켜야 되나? 2부 리그도 그러죠. 3, 4억 받을 건데 4만 5천 달러 막 이 정도 되면 야구를 시켜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진짜 하락은 오지 않았다. 그런 거죠. 왜냐면 이 진바닥이죠. 진바닥을 보려면 대통령하고 노조가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한 3만 8천 정도 가 있어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까지는 우리가 항상 뭐 청약에 대한 것들을 뭐 부담 안 갖고 있어도 되죠. 왜냐면 분양가를 끌어올리기 힘들어요. 이유는 그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